최초! 정신무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꼴통!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꼴통쇼 7번째 이야기. 자, 여러분의 꼴통 마스터, 별난 꼴통,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의 입장남, 총광래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우리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니에요? 네. 아직도 양이 안 차요? 뭐 자리는 잡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저희 5회, 6회 녹화 때보다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진짜로 오셨어요. 오늘 일단 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우리 오늘 출연자들이 김봉진 대표님, 아하. 또 그다음에 우리 소 대표님, 소대한. 네, 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은 권력과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확 오고 이러니까. 그럼 오늘 오신 이분들은 권력과 돈을 보고 이 자리에 그렇죠. 오신 얼굴 거군요. 보세요. 아하. 대부분 채무들 있으신 분들 뭐 그렇죠. 그러네요. 대출 좀 받을까 하고 오신 분들 같습니다. 얼굴 하나하나가 정말 계산적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를 또 가득 메워주신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네. 와. 정말 대한민국의 여성 팬보다 남성 팬이 더 많은. 네. 또 일반인 팬보다 군인 팬이 더 많은. 맞습니다. 와, 지금 이쪽 반을 딱 가르면요. 왼쪽은 완전 우정의 무대 분위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외칠까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자,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방송 듣고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다만은 또 그냥 누군가에게 의해서 강제로 끌려서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 오신 분들 아직도 경계의 눈빛으로 저희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자, 자신과의 저희가 싸움을 일을 하는 분들, 하여튼.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는 건지 좀 우리 참고로 그 자신과의 싸움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와서 남들이 웃을 때 같이 웃지 못하고, 남들이 호응할 때 같이 못하고, 그리고 꼭 혼자 화장실 가서 웃거나 이런 새끼들. 내가 그렇게 웃음이 해픈 줄 알아? 네. 내가? 그런 새끼들 같은. 어디 한번 웃겨봐 한번 막 네. 이런. 네. 조직에서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네. 뭐 워크숍 가자면 기쁜 마음 가야 되는데 뭐 왜 가자는 둥, 뭐 가서 할 게 뭐 있냐는 둥, 이런 새끼들. 맞아. 또 오늘 표정은 전부 다 밝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여기 검정색 자켓 입으신 우리 선생님은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요. 어머님 갯돈 타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밝게 웃으십시오. 갯돈 타는 마음으로. 좋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사전에 짜질 않다 보니까 벌써 대본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네. 저는 분명 우리 프로가 어떤 프로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남의 집 어머니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프로는 뭐 어떤 프로냐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기회가 없다. 또는 맞아요. 뭐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가지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 기회는 너무 많고요. 어허. 또 그 기회를 몰라서 못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기회를 주고자 맞아요. 이렇게 사회에 유명하신 분들 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멋지신 분들 자기만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모셔서 좀 더 우리가 세상에 몰랐던 이야기들 듣고 맞습니다.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오늘 꼴통 챌린저로서 또 여기에 도전하시면 또 그 미션을 수행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한번 또 개척해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이 이제 7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되짚어 볼까요? 네. 그래서 1회 때 꼴통 챌린저는, 꼴통 마스터는 누구셨냐면 우리 골든벨 소녀로 유명한 김수영 씨가 오셨죠. 김수영 씨처럼. 네. 그래서 김수영처럼 나가라였습니다. 네. 주제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해외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거나 뭐 돈이 없어서 못 나가요. 뭐 영어가 안 돼서 못 나가요. 뭐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경험이 없어서 못 나가요. 두려움에 주저함에만 이렇게 떨고 있던 친구를 김수영 씨처럼 나가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챌린저로 도전하시던 분이 누구냐면 해병대 장교셨는데요. 이제 군대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제대하면 1년 후에 제대인데 제대하면 세계 일주를 한번 쫙 하리라. 막 계획을 다 짠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보다 정보가 더 많아요. 근데 막상 제대를 하고 딱 나오니까 이게 취업 전쟁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장교 특혜를 빨리 가지고서 회사에 먼저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해외를 나갈 것이냐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야 현실을 생각해 취업부터 해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수영 씨가 어떤 걸 줬냐면 무조건 자, 뭐 세계 일주 1년간 너무 길다. 일단 일본, 가까운 일본에 2박 3일이라도 다녀와 봐라. 그래서 미션이 뭐였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일본 항공권을 구매하고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기모노를 입은 여자와 사진을 찍어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라. 그게 저희 미션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인간이 사진만 찍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그 여자를 한국에 데리고 왔습니다. 나쁜 새끼. 여자를 2명을 꼬셔갖고 명동에서 네. 등심을 사먹이는 걸 저희한테 걸렸습니다. 이 새끼 아주 등심으로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 저희도 그러니까 가기 전에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가니까 정말 사람 사는 데였구나. 여기가 결코 두려워할 만한 곳이 아니었구나. 이런 곳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한간 소문에는 귀화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조총련으로 들어간다. 네, 무서운 새끼. 아무튼 자 이렇게 여러분도 꼴통 챌린저로서 우리 꼴통쇼의 멋진 스토리를 장식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요, 빨리 페이스북 오셔서 네. 검색창에 꼴통쇼 검색하셔서 저희 페이지에 오시면 네. 이렇게 꼴통 스토리, 우리 꼴통 챌린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영상은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들 2주 늦게 저희가 업데이트 되니까 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 꼴통 모셔야죠. 마스터를 모셔야죠. 자, 이분 뭐 혹시 왕꼴께서 좀 뭐 이거는 내가 꼭 한번 얘기해주고 싶다 있으세요? 이분? 그 사람은요. 네. 보여지는 외면과 그 보여지지 않는 내면이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눈빛 보면 다 알아요. 좀 눈빛 피하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하게 쳐다보는 놈, 네. 아닌 척하려고 하는 놈하고 피하는 놈. 어. 그 놈들이 이제 그런 놈들인데 우리 김봉진 대표는 제가 뵀는데 네. 놀라운 거 뭐냐면 보여지는 내면과 외면과 내 안의 내면이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 네. 멋지신 분이세요. 자, 표리부동. 네.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나? 하여튼 그런 거 쓰지 마십시오. 안 하죠. 네. 요건 좀 못 잘라주시기 알아들어요. 바랍니다.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자, 정말 우리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앱 중에 배달의 민족. 그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1000만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만한 그 앱이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우아한 형제들의 경영하는 디자이너 김봉진 마스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배달의 민족을 만들고 있는 경영하는 디자이너 김봉진입니다. 저도 꼴통 좀 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뒤에서 3등을 놓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3등을. 제 뒤에 2명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은 축구부 애들. 네. 하여튼 수업 운동하는 시간에 친구들은 자존심도 없어요. 그쵸? 이 새끼들. 진짜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김봉진 대표 여러분 환영의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자기소개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해버려서 이게 뭐 순서가 어떻게. 그래도 뭐 뒤에서 세 번째 거만 들었으니까 우리 김봉진 대표 나오시면 본인은 여기 오면 되게 목이 마른가 봐요. 네, 음료수 그런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직접 옥수수 수염차를. 근데 그 턱에 있는 털은 언제부터 그려졌어요? 이거 한 8년 됐어요. 8년? 이거, 이게 외모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네. 제가 이런 거 부정적으로 벌어보세요? 네. 네. 가끔 여쭤봐요. 이게 스티브 잡스를 이제 따라하냐, 흉내낸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디자인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 한 28쯤에 팀장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이제 대기업들 상무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PT를 하는데 맞아. 이게 28살 정도 되면은 그냥 회사에서 커피 타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애들이 와서 몇 억짜리 디자인을 PT를 하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해가지고 드라마를 보는데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뿔테 안경을 끼고 턱수염을 길렀더라고요. 그러니까 TV를 못 보게 해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이 그 모방범죄 하는 게 다 TV 뉴스 보고 이 새끼들이요. 이거는 나쁜 거 모방 범죄한 거고 여기는 범죄한 얼굴을 만든 게 아니고 아니, 자기가 이렇게 크리에이터를 그렇게 잡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PT를 하러 갔는데 상무님이 디자인도 안 봤는데 벌써 딱 보더니 저는 디자인 잘하게 생겼다고. 야, 보자, 진짜 보기에 디자인 되게 잘할 것 같죠? 여기는 싸움 되게 잘할 것 같고, 이영석은. 저도 미룬 적 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3번 삭발을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조금 엄마다 좀 캐릭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뭐라 그럴까요? 이 카리스마가 강하잖아요. 네. 이영석 꼴통은.
그런데 거기다가 머리까지 빡빡 밀면 진짜 더 세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머리, 눈썹, 뭐 겨드랑이에 있는 뭐 이런 거 다 밀어봤어요 한꺼번에. 아니 왜 밀었어요? 그냥 욱해서. 네. 아 욱하면 주로 이렇게 밀어요? 밀어요. 근데 밀면 엄청 아파요. 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밀지 마세요. 네. 처음에 한동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 밀 때 좀 아프지 않았나요? 뭐 다른 털은 안 밀어서 거긴 잘 모르겠고요. 정말 별 경험을 다 이야기해드리는 방송 꼴통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그 캐릭터를 딱 보니까 디자인 되게 잘해. 그러면 성과가 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나가서 PT하면 90% 이상 수주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을 하게 됐죠. 팀장도 달고 뭐 대기업 사이트들도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 나이키라든가 현대카드 뭐 이런 웹사이트들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사람이 빨리 좀 잘 되면은 자기가 이제 좀 약간 자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 잘하는 줄 알고 덜컥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했었죠. 좋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다 풀면 안 되고요. 과거로 한번 돌아와요. 과거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봉진 대표님께서 일반 이렇게 뭐 고등학교가 아니라 공업고등학교를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어렸을 때부터 원래 디자인을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예고를 보낼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얘기하다가 화실을 안 보내주면은 차라리 공고를 가겠다고. 엄마 아빠를 협박했는데 아버지가 그럼 가라 그러고. 아버님이 그 협박에 굴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버님을 모셨어야 되는데 오늘. 그죠? 아니 보통 가정 같은 경우는 저 공고 갈 겁니다. 하시라. 그러면 그래. 아니 그러면 화실 가야지 이러는데 그럼 공고 가라 인마. 아버님이 대단하시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학교도 잘 안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맨날 거의 꼴등을 계속 도맡아서 하고 뭐 그랬었죠. 학교 다니면서? 네. 그 적응이 안 돼서 아니면? 네, 거의 학교를 안 갔어요. 오전에 잠깐만 가거나 아니면은 오후에 뭐 화장실에다가 책상 갖다 놓고 이렇게 먼저 집에 가거나 뭐 이렇게. 그럼 학교 간 거 뭐 하셨어요 주로?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1학년. 그러다가 3학년 때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내신도 15등급, 저 때는 15등급이 이제 끝이었는데 14등급을 계속 놓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네가 한번 해볼 걸 한번 해봐라. 제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거든요. 화가가. 그래서 미술학원을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재수는 안 된다. 1년만 해봐라.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공부를 해서 전문대를 이제 들어가게 됐죠. 원래 어릴 때부터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네,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냥 그게 보면은 가슴 설레고 막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어렸을 때 잡지책 보면 소년동화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뭐 만화 영화 이렇게 있어 총천연생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져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막 되게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모아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정말 잡지책이 그 잡지책이었습니까? 다른 가슴 설레게 그냥 만화책을 보고 가슴 저도 잡지책 많이 봤는데 그거는 심장이 떨려가지고 부정맥이 오더라고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잡지책을 많이 봤어요. 로봇 많이 나오는 로봇 그런 거였어요. 질이 틀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공고 1학년, 2학년 때는 진짜 적응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부모님이 이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니까 완전 생활 습관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순간에 바뀌어요? 정말?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사람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입시 미술 준비하는 것도 맨날 새벽까지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도 들어가자마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과에서도 계속 이제 좋은 성적을 놓치지 않고 했고 너무 이게 하는 게 재밌어서 군대 가는 것까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중간에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군대까지 안 가버리고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나해 봤더니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왔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왔더니 그쪽 제가 원래 전공은 실내 디자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 IMF 터지고 나서 완전히 그 시장이 다 망한 거예요. 신입도 아예 뽑지도 않고 기존에 있었던 뭐 이렇게 디자이너들도 다 내보내고. 그 실내 디자인이라는 게 인테리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취업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됐죠.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도. 그런데 그때도 마침 IT가 또 열풍이었었어요. 2000년대 초반. 2000년도에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포토샵을 조금 할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이제 웹 디자인을 좀 시작하게 됐죠. 네. 웹 디자인 늦게 시작하신 거네요, 그럼? 아니요. 이렇게 늦게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전공하고는 좀 다르게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럼 뭐 직장 생활 맨 처음에 취업한 곳은 어디입니까? 아주 작은 데였어요. 한 3명, 4명 있는데. 네. 네, 이름도 지금도 없고요. 네. 네,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그 동호회 활동하면서 다른 또 조금 더 좋은 데로 계속 옮겨서 네. 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갔던 데는 이제 웹 디자인을 하는. 네. 웹 디자인. 네. 그렇게 하다가 아까 이제 그때가 거기서 팀장이 된 겁니까? 네, 그 두 번째 회사에서 예, 빨리빨리 그때는 이제 그 선배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된 산업군이다 왜냐면 보니까. 처음 붐 일을 그렇죠. 때니까. 예, 한 2, 3년 정도 하면 팀장이 되고 그랬었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빨리 팀장을 달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왜 정말 아까 승승장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승률 90%. 막 정말 네.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남들보다 좀 이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 그건 어떤 거였었어요? 컨셉을 잡는 거를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컨셉 잡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네. 어떤 뭘 만들어야 되면은 그거를 이야기로 좀 풀어내는 예, 그냥 비주얼로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컨셉을 잡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남들보다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거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예. 글쎄요, 저희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거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네. 거기에 대한 비주얼이 약간 그 되게 그 B급 패러디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컨셉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을 다니다가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건가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게 뭐냐면요. 네. 결혼도 하고 이제 한 7년차, 8년차 이제 직장 생활을 접어들었는데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10년 차가 되면은 예, 더 뭐가 될 것 같은데 답답한 거 있잖아요. 네. 디자인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돈도 모인 것도 없었고 예, 아파트 한 채 살 만큼 저기도 안 되고 해서 네. 되게 답답한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한 7, 8년 차 정도 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걸 좀 해보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인테리어를 전공했으니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계속 잘 되니까 네. 뭘 해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덜컥 시작한 게 이제 가구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가구 사업이요? 예, 수제 가구를 만들었어요. 손으로 다 일일이 가구.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제가 네. 이제 디자인해서 디자인을 하면? 예, 공장에다가 맡겨서 수제 만드는 공장에서 맡겨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였는데 그때까지만 생각해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쁘면 다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제 디자인 좋고 막 네, 그렇죠. 사람들이 와서 네. 이쁘다 이러면 이제 다 살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 다른 회사에서 외주가 나온 일들만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볼 수 없었어요. 그냥 네. 예쁘게 만드는 것만 계속 했기 때문에 예쁘면 다 산다라고 생각하고 막 만들었는데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러니까 책상 하나가 뭐 150만 원, 200만 원. 수제니까 또 이 세상에 몇 개 없는 걸 거 아니에요. 예. 안 팔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실수하신 이쁘게만 거예요. 만들면 네. 근데 그게 팔아도 안 남는 거예요. 마진이 30%가 안 됐어요. 근데 가구는 여러분도 이제 가구점 가셔서 보시면 일단 반은 깎고 들어가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아도 계속 손해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계속 전시품으로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계속 파는 거예요. 지역이 어디셨어요? 대치동이요. 대치동. 그래도 좋은 동네에서 네. 타겟을 잘 잡았는데 네. 같은 대치동에서 네, 맞습니다. 대치동 뭐 야채는 잘 팔리는데 가구는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네. 대치동에서 가구 사업 하지 마십시오. 네. 왜요? 안 팔렸잖아요. 여기기 때문에 네. 난 또 뭐 있다고.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왜냐면 자기가 디자인 하나로 되게 기고만장할 때 아닙니까? 네. 뭐든지 해도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으로 승부를 내겠다 했는데 거기서 이거 내가 접어야 되겠다. 예, 그래도 나름 성과는 있었어요. 어떤 네. 성과? 이게 막 잡지사에서도 매일 와서 예, 사진도 찍고 뭐 촬영 협찬도 요청하고 네. 블로거들도 맨날 와서 네. 성지순례 하듯이 네. 와서 찍어서 올리고 근데 아무도 안 사는 근데 거죠. 사진은 않고. 근데 사진만 가구가 찍어. 진짜 예뻤나요? 아 진짜 예뻐요. 저희도 지금 쓰고 있어요. 예뻐요. 그러세요? 예, 비싼 집에서? 비싼 게임인데요. 집에서? 네, 쓰고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저도 그 가구를 안 살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돼 있었죠. 비싸기만. 네. 예쁘기만 하고 비싸기만 했는데 그때 또 실수했었던 게 있었어요. 가구를 파는데 소품을 같이 팔았거든요. 작은 소품들을 팔았는데 소품에 10,000원 정도 됐어요. 네. 네, 10,000원, 20,000원 이런 건데 그 소품은 한 마진이 한 70% 이상 남는 거였어요. 와. 근데 사람들이 가구를 보고 나서 예쁘게 막 보고 나서 미안하니까 그걸 사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손님들이 손님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땐. 이게 100만 원짜리 이걸 팔아야지 저거는 그렇죠.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을 좀 잘리했으면 가구를 전시품으로 두고 소품을 팔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파는. 요 전략도 괜찮네. 현대자동차가 그거 아세요? 자동차 팔아서 남는 이익보다 현대캐피탈 자동차 리스를 해서 남는 이익이 더 많대요. 그렇죠. 처음 아셨죠? 저도 얼마 전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기네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 그렇죠. 같은. 그래서 이익이 더 많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야채 가게도 우리 야채 팔아서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남나요? 교육회사 아닌가? 교육이요? 네, 어떠세요? 교육은 예전보다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려워서요. 옛날 같지는 않고. 저희는 야채 팔아서 남지 않습니다. 과일 팔아서 남습니다. 과일 매출이 68%, 야채 매출이 18%. 네, 어떤 분은 총광래 야채 가게는 뭐 야채만 판다고 하시는데요. 과일도. 네, 그런 관점을 버리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저희 브랜드를 마구마구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에어컨은 삼성! 자, 자동차는 현대, 기아. 좋습니다. 언제 협찬해 줄 거니? 네. 커피는 맥심! 동서식품. 네. 좋습니다. 자, 음료수도 오늘 정말 다치저렇게 네. 정말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입맛대로 골라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우아한 형제들 어떻게 뭉치게 되고 이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가게 되는지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고 망했죠, 이제. 네. 어떻게 망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잖아요. 네, 망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한 6개월 조금 넘게 하고 한 2억 정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으로서는 굉장히 네. 큰 돈이죠. 그러면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2억을 까먹어서 전세금을 일단 다 날렸고요. 아. 예, 그리고 애가 한 4살 정도 네. 됐었어요. 큰애도 4살 있고. 딸내미. 그럼 이제 막막한 상황이죠. 그때 이제 집이, 전세금도 다 날리고, 이제 옥수동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갔는데, 그 집도 이제 조만간 재개발. 예, 재개발이 이제 돼야 돼서, 한 6개월 후에는 그 집을 비워줘야 빼줘야 되는 돼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았죠. 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런, 가구점 같은 것들은 개인 사업자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신용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알만한 회사 가서 6개월 이상 버티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디자인 또 열심히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좀 자리 하나만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간 데가 다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이버에 글로 이제 근데 부랴부랴 옮겼죠. 중간에 네. 사실은 우리 김병진 대표님 큰 딸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약수동? 옥수동. 옥수동 이사 갔을 때 거기가 보면 여러분 왜 재개발하려고 보면 막 한 90%는 집들 막 다 부셔놓고 한 10%만 남아있는 거 맞아.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거기 큰 딸이 있었대요. 4살짜리. 그 큰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밤에 잠을 자는데 네. 그러니까 주말에 그러니까 평일날은 거의 못 보잖아요.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주말에 가서 아기가 이제 자는 방에 갔는데 그 이불을 좀 이게 털려고 딱 이불을 딱 젖혔는데 쥐구멍이 있는 거예요. 어머. 예, 근데 그게 이제 막 옛날에 뭐 새마을운동 그때도 아니고 불과 한 4년 전,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됐고 내가 잘못 살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난이 대물림 될 수도 있고 나의 객기로 인해서 나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집안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깊게 됐었죠. 예.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그래서 그냥 그 네이버에 일단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예, 전세 자금을 받아야 되니까요. 일단 네이버 갔고요. 네이버 가서 그 NHN 들어가서 이제 일들을 하면서 내가 잘못된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나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데. 분석을 좀 했군요. 예, 근데 일단은 습관이 좀 좋은 습관이 많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담배도 그때도 피고 있었어요. 지금은 끊었는데 네. 예전에는 뭐 한 갑 반에서 두 갑 정도 담배도 피고 있었고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예, 끊으려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끊고 어떻게 있었다는 보면 거. 자기하고 싸움인데 그게 네. 자꾸 안 되지. 네. 포기하고 자꾸 자기하고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을 계속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생각하겠지만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된다. 크리에이티브해야 된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어제 있었던 거랑 완전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쪽으로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일단 뭔가를 하면은 하고 나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던 거를 새로 만드는 데만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는 거기에만 즐거움을 느끼고 만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예, 그냥 잊혀져 벌써 버리고. 질려. 예.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습관들. 네. 그러니까 요즘에 갖고 계신 습관 중에 제일 좋은 습관이 어떤 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요즘 갖고 있는 습관 세 가지. 요즘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때 이제 훈련했던 네. 거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매일매일 뭔가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성공하는 습관 있잖아요. 네. 예, 성실해라, 꾸준해라, 뭐 책 많이 봐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디자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주변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들이나 디자이너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이트들을 하루에 8개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캐스터로 다른 사람들한테 안내해주는 그 오픈캐스트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네. 그걸로 이제 준비를 해서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근데 이제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힘들지만 훈련을 한번 해봐서 나한테 꾸준함을 한번 몸에 배봐야겠다. 네. 했는데 처음에는 한 3달 정도는 어떻게 해볼까라고 했는데 3달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매일 그걸. 네, 12시가 넘어가면 안 돼요.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3달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상황들이 다 일어나요. 갑자기 친구가 와서 술 먹자고 맞아. 하기도 하고, 예, 뭐 외박을 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또 갑자기 뭐 긴급하게 야근을 해야 될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하루 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데 네. 계속 하다 보니까 30분 정도로 줄어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좀 수월해지죠. 예, 그리고 보는 눈도 더 높아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하면은 단순한 것도 하면은 사람이 그 단순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기술이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 동안 했냐면 2년 동안 했어요. 야. 네, 하루도 안 빼고.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면서.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병철 박사님으로 CJ 네. 마케팅 총괄 부사장이었던 분을 뵀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좋은 거가 됐든 나쁜 거가 됐든 그 습관이 DNA로 바뀌어서 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인들은 대부분 성공하신 분 이렇게 보시면 좋은 DNA를 자꾸 넣으려고 노력하는데 네. 이렇게 나쁜 습관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DNA를 넣으려고 하시는 분 많거든요. 눈빛 보면 다 알아요. 아니, 사람이 벌써 나쁜 걸 이게 담으려고 하는지. 졸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분도 좋은 DNA를 좀 몸에 자꾸 넣으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DNA를. 하지만,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이렇게. 그렇죠.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 근데 그걸 2년 동안이나. 네,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하고 나니까.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많이 달라졌고 네. 일단 그 트렌드를 읽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걸 봤을 거죠. 네, 매일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이트들 다 보고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네. 제 스스로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모르는 것도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뭐 증강현실, 뭐 AR이 뭐냐고 막 네. 물어봐요. 저도 모르는데 와서 물어봐요. 그럼 다음 날 열심히 조사해서 또 올려요. 그럼 또 제가 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회들도 보게 되는 거죠. 한국에는 아이폰이 안 들어왔는데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아이폰이 꽤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아이팟 터치를 먼저 사와서 아이팟 터치를 그러니까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오기 전부터 아이팟 터치를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혼자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도 갖게 됐고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게 돼요. 네. 본인이 생각해보세요. 한 2년 정도 자기가 맞아. 하루도 안 빼놓고 했다 그러면은 했다는 게. 그냥 좀 옛날 뭐 어르신 말 오지다고 해야 되나요? 뿌듯하잖아요. 또 수많은 유혹을 다 이겨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해도 뭔가 좀 아주 작은 거나 다른 거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세 번째는 주변에서 보는 눈이 틀려져요. 네. 저 사람은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믿음이 좀 생기잖아요. 주변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머리만 좋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약간 멍청하더라도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좀 같이 일하고 싶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뭐 이런 뭐 가족들도 저를 많이 이제 믿어주게 됐죠.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실제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빚도 뭐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 그렇기 네이버를 때문에 몇 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2년 다녔어요. 2년 다니시고 그다음에 네. 창업하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사실은 창업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창업이 됐는데 두렵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근데 갔다지만 한 번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고민이 좀 많이 들었죠. 그때 한 30 중반쯤 됐으니까 이미 남들하고 봤을 땐 인생에서 좀 뒤처진 것 같고, 네, 뭔가 많이 예, 뒤떨어진 것 네. 같아서 아이는 계속 크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그 애를 키우면은 모든 게 생각이 애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이 저한테 가장 컸던 게 뭐였냐면은 저보다는 아이의 미래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NHN에 다니면은 그 친구들이 좀 괜찮거든요. 벌이도 그럼요. 괜찮고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이제 슬슬 이제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차도 외제차로 바꿨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건 별로 안 부러웠는데 자식들이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얘기를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네.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넘잖아요. 그 당시에도 100만 원 넘었고 지금 한 15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들었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이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와이프랑 이제 네. 고민에 빠졌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와이프도 뭐 일을 하셨었어요 그때? 네, 와이프도 이제 일을 하기도 같은 하고 회사에서? 아니요 다른 회사에서 있었고 그때까지 이제 그 가구점을 이제 청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죠. 아 여기 이제 2년 만에 2년 만에 딱 이게 사업이 망한다고 딱 한 번에 망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뒷정리도 있어요. 부동산 저기도 뭐 해야 되고. 폐업 처분 뭐 이런 것도 해야 그런 되고. 것도 해야 되고요. 예. 아주 지저분한 건 아내한테 다 시켜버렸구나. 그러니까 저지르는 건 본인이하고 수습은. 그러니까 수습은 다 아내가 하지. 하여튼 우리나라 하여튼 아유 정말. 그래서 부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 꼴통만 나면 이래서 아내들이 고생이야.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자기는 그렇다고 NHN 가고 그렇죠. 편하게 딱 이러고 있고 말이야. 아내는 저기 창고에 가서 막 가구 사세요, 가구 사세요, 막 이러고. 악세사리.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들었죠.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다가 와이프가 이제 그건 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하더니 며칠 정도 고민을 하고서 가지고 온 게 이제 그거였어요. 지금 4살짜리 애한테 그런 좋은 교육을 해줘도 애는 그걸 모른다. 차라리 그 돈을 애기 아빠한테 투자하겠다. 네, 그래서 애기 부인이 아빠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그 부인 한번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지금 저 뒤에 와 계신데. 자, 우리 우한 네, 나오세요. 언니들의 대표 우리. 네. 와. 오늘 옷도 스타일도 똑같아요, 두 분이,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양쪽으로 좀, 네. 예, 매일 붙어서 하니까 오늘은 좀 갈라놓을게요. 네. 네. 항상 두 분 다 이렇게 안경테도 비슷하시고요. 네. 자, 사교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아니, 말씀하시면 노래방 아니에요. 네. 네. 그냥 얘기하세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일어나 있던 거 아니었어요? 안전이랑 뭐 차이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한 언니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설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아한 부부가 나오셨습니다. 우아한 부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우한 형제들의 대표님이시고 그러니까 우한 우한 언니들. 언니들의 대표님이시고. 그러니까 우아한 그룹이네요. 예, 그죠? 장난이 아니에요. 야. 둘이 모이면 뭐. 예, 조금 더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설명하세요. 네. 네. 네, 회사가 어떻게 됐냐면 네. 하여튼 그 중간 과정 이제 넘고 네. 제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와이프가 이제 저를 계속 도와줘가지고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도 우리 회사 이름을 비슷하게 쓰고 싶다고. 네, 그래서 우리 우한 형제들이 잘하는 거를 처음부터 봤어요. 2명 있을 때부터 지금 한 80명까지 가는데 그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처럼 키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까 그 4살짜리 아이에게 영어 유치원을 가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오빠한테 투자하겠어. 그건 오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언니. 나이가 한 살 맞아. 많으세요. 여기 연상이야, 연상. 네. 그럼 내가 이 새끼한테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자식한테 내가 해야 되겠다. 어린 놈한테 이 새끼. 이 어린 놈의 새끼 이거 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그러니까 그 고민 과정이 계기가 있었을 있을 텐데.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앞에 얘기 살짝 정정을 하면 네. 혼자 한 게 절대 아니고요. 네. 가구 사업은. 그러니까 같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랑 같이 있다고. 저랑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청산하고 그 뒤에 정리하고 이러는 거를 뭐 제가 다 한 것 같이 네. 하지만 절대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어쨌든 근데 그다 당시 이제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물론 이제 김봉진 씨도 힘드셨지만 네. 예,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그럼요. 예. 근데 이거를 계속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너무 가라앉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조금 안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게 어렸을 때 얘기를 조금 계속 했었잖아요. 네. 미술을 굉장히 하고 싶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뭐 봉준 씨한테도 듣기는 들었지만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이제 듣고. 그런 얘기를 예전에 이제 많이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먹었던 건 이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하거나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할 때 항상 지지를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된다면 내가 벌어서라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 여자를 잘 얻어야 돼요. 그렇죠. 결혼 잘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만드는 것도 남자의 역할이잖아요. 이 두 분의 결혼을 한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 통장 스토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통장 스토리. 통장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요? 프로포즈를 통장으로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네. 이게 최고예요. 네. 어떻게 사실 프로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남자분들 되게 고민이잖아요. 항상 제일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좀 하고 싶어서 뭘 했냐면요.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시킬 때 네.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적을 수 있는데 6글자를 적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같은 은행으로 보내면 6글자까지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낼 때마다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씩, 20,000원씩 뭐 보낼 때마다 계속 적는데 특별한 날이 있거나 이럴 때는 계속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것도 했네요. 계속 그걸 보내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걸로. 6글자씩. 그러니까 6글자로 편지를 쓴 거예요. 통장에. 네. 돈이 그래서- 없는 날은 뭐 100원도 넣고 1,000원도 넣고. 빼빼로 데이 때는 11원 놓고 뭐 이렇게요. 11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통장을 한 번도 정리를 안 했어요. 이제 ATM기 앞에 가가지고 그거를 통장을 주고서 정리를 하게 했죠. 그래서 계속 드르륵 하면서 했던.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이어지는 편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어지면 편지네요. 멋있죠? 멋있네. 드르륵 할 때마다 굉장히 떨렸어요. 이게 다 돈인가? 이게 얼마인가? 이게 얼마나 이체할 대체 걸까? 얼마인가? 어머.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런데 막 11원 찍혀있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게 정말. 이래서 어린 놈은 안 돼, 이 새끼. 11원이 뭐니? 수수료가 돌아가겠다. 이거. 야. 그렇게 해서 근데 2년 뭐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메시지는 어떤?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남녀 관계는 남는 거는 물질 전교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쓸데없이 그런 로맨틱한 거 하지 뭐 이런 거, 마시고요. 뭐 이게 돈으로. 글자 적어주는 거, 편지 이런 거, 꽃 이런 거 안 남는 네. 거 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건 그냥. 저도 참고로 이게 과거 얘기지만 이제 제가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첫 아이를 딱 낳았을 때 네. 뭘로 내 이벤트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자가 원하는 건 돈이잖아요. 그죠? 네. 현금 1,000만 원을 딱 만들었어요. 10,000원짜리로. 그것도. 천장. 네, 신문지로 딱 싸서 그것도 신권으로 신권을 신문지에 쌌어. 싸서 오케이. 그 저기에 있었거든요. 조리원에 막 이제 아파가지고 그렇지. 애가 근데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신문지를 싼 1,000만 원을 딱 넣고 이거 그냥 묻지 말고 묻지도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어머. 그랬더니 막 이렇게 힘들어하더니 뭔데 신문지 더럽게 싸왔어. 이게 뭔데? 왜냐면 조리원에 신문지 그렇지. 싸온 놈이 없잖아요. 그렇지. 야, 조리원. 뭐 찢어보니까 뭐가 있잖아요. 배추 10%. 10%인 거 신권이 딱 있잖아요. 그게 안 아프지 갑자기. 그러더니 애를 또 낳고 싶다 막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하여튼 여자들은요 역시 현금 이상이 없어요. 없네요. 현금이 최고예요. 네. 됐습니다. 계속 이어나가시죠. 여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도 돈으로 맞으면 안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놈은요 새벽 1시가 넘으면 그 10분에 10,000원씩 와이프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여기에 또 페널티가 있어서 1시간을 또 넘어가면 곱하기 2배수가 되는 거예요. 네. 2만 원, 4만 원. 그러니까 여자분이 8만 원. 빨리 들어와라 게 아니라 이 새끼 좀 늦게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네.
문 걸어놓고 막. 그런 거 필요한 거 이걸 눌러도 안 같아요. 나오냐고. 우리 김봉진 대표님의 어느 점이 마음에 드세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뭔가를 하겠다고 말을 자기 입으로 뱉으면 네. 끝까지. 예.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거 독한 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도 끊었죠. 담배도 끊고. 네. 만약에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너랑 어떻게든 내가 헤어질 거야. 아니,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했어요. 저희가 연애도 되게 좀 길게 한 편인데 2001년도에 만나서 2005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5년 횟수로 5년 정도 한 건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싸움을 걸어보려고도 하고 조금 약간 깐족대기도 많이 했었는데 한 번 그거를 굉장히 그냥 유머스럽게 그냥 넘기고. 김 대표님은 저한테 와서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일단 요즘 상담이 늘었어요. 근데 일단 그 얘기가 제 귀에는 안 들어왔는데 오늘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가 신이 주신 가장 오랫동안 참아야 될 선물이 가족인 것 같다고.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을 못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농담이에요. 네, 농담입니다. 부부싸움 거리를 이제 주셨네요. 자, 부부 나오면 갈라 없는 쇼, 꼴통 쇼! 네. 자, 우리 이제 아까 이제 그러면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해라. 아이한테 영화관을 오빠래. 보내니 신랑한테 투자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책도 좀 마음껏 사볼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리고 대학원을 준비하게 됐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그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년 차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거의 10년 차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거의 10년 차 되면요, 대학교에서 배운 게 다 소진이 돼요. 네, 그리고 이미 10년 전에 그 학문이 다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스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 빨리 켜고, 레이어 빨리 만들어서, 하늘, 그라데이션 빨리 치고,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완전히 바뀌어 있던 거예요.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못 배웠고, 그래서, 제가 전문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점부터 2년 그 학점을 다 학점으로 준비하고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에 붙어가지고 또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이제 사업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정말로 이런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디자인 회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실제로 차렸어요. 디자인 회사로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가장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들 몇 명하고 해서 또 플러스 X라는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가 이제 잘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배달의 민족은 또 토이 프로젝트로 잠깐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더 잘 되면서 친구들한테 먼저 미안하다 얘기하고 이제 그럼 저거 하실 때 우리 설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랑한테 해라. 나 밀어준다. 무조건. 뭘 해도 밀어주겠다, 믿어주겠다. 저는 이제 밀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생활비 되거나 이 정도지 제가 금전적으로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고 따랐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믿고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뭘 해도 할 것 같았어요. 뭔가 한 방 붙을 것 같았어요. 한 방?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때 이제 그 디자인 회사를. 그러니까 원래 디자인 회사를. 디자인 회사는 사실은 현금이 잘 돌아요. 한 2달 정도만 고생을 하면은 현금이 쫙쫙쫙쫙 돌아서 월급 이상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배달의 민족은 이게 서비스다 보니까 최소한 2, 3년은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트래픽이 올라갈 때까지 해서 그때 심각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배달의 민족 이 서비스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쪽에 더 많이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때 또 와이프가 또 결단을 내려서 그럼 내가 생활비를 벌어올게.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은 한 1년 정도는 거의 돈을 못 가져갔고요. 아예. 그리고 그 다음에 1년도 투자를 받고 나서도 월급을 제대로 안 가져왔었어요. 일단은 다른 데 써야 될 게 워낙 많아서 월급을 제대로 갖고 오기 시작한 게 작년 말,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정말 지금 이제 이 순간 저희가 꼴통 마스터가 이쪽으로 바뀌어요, 지금 이제. 자, 즐거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꼴통 마스터셨는데. 아니,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나가서 벌겠다.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전세금도 다 날린 상황에서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시부모님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또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부모님한테 또 용돈을 받아 쓰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래서도 안 되니까 누구 한 사람은 벌기는 벌어야 되는데 그게 또 다행스럽게도 제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좀 능력이 돼서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저도 원래는 웹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디자인 전공이었고 그래서 웹디자이너였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손을 떼고 나니까 제가 감각이 많이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일할 때 약간 기획적인 업무들을 굉장히 매력을 느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조금 찾고 싶어 했는데 워낙 그쪽의 업무를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 이제 또 봉진 씨가 좀 그런 부분 사람을 좀 소개를 시켜줬죠. 그래서 예전 다녔던 디자인 회사의 부사장님을 좀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나간 날부터 이제 막 새벽 3시까지 일하고 왜냐하면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업무라서 그래서 그 업무를 이제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업무가 사실은 우리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는 맞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일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든 지식은 사실 몸으로 부딪혀서 얻는 지식이 진짜 진정한 지식입니다. 근데 너무 멋지세요. 두 분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김봉진 대표 오늘 모시면서 저희가 주제를 김봉진처럼 그려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주제 잡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주제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설보미처럼 참아라. 설보미 같은 여자를 얻어라.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좀 이제 얘기를 좀 들어야죠. 네, 그래서 아까 오픈캐스트를 한 2년 정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게 되면서 스마트폰이 어떤 기능을 가질까, 스마트폰이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얘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전화기다. 전화기였어요. 조금 똑똑한 전화기다. 그래서 이 전화기를 쓰는 사람들이 인터넷망으로 또 다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화기들은 인터넷망으로 연결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전화선으로만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 전화기에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다 공유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124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됐죠. 그것도 만들다가 또 실패했어요. 너무 데이터가 많고 모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경제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전화를 통해서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부동산. 판매하는 것도 있고, 대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는 짜장면 주문하는 전화, 치킨 주문하는 전화, 이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만 집중해가지고,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름도 그러면 배달의 민족. 네, 그래서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홍대 문화 좋아하고,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거를 재미있게 좀 구성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되게 어려운 지식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네 중국집 전화번호 찾는 게. 그래서 이제 좀 가볍게 즐겁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B급 패러디 이런 코드들을 가져왔어요. 서비스명도 배달의 민족이라고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꾸며지게 됐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창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그 실행 단계에서 사실 내가 이걸 실행할 수 있겠어? 이걸 어떻게 이걸 앱을 만들지? 이걸 어떻게 서비스를 시작하지? 아니 업체들 전화번호 내가 어떻게 다 등록을 시키지? 이런 게 다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은? 처음에는 그냥 저랑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쓸만한 서비스면 좋겠다. 이런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저도 한번 그 물결에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만들게 됐고요. 처음에 디자인부터. 정보 모으는 게 가장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도 다 검색을 해봐도 주변에 있는 중국집이나 치킨집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온라인에서는 얘네들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서비스는 잘 만들어졌는데 어차피 네이버에서 하면 똑같이 금방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이 든 게 네이버보다 더 독하게 해야겠다.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전단지 있는 쓰레기통, 그다음에 이렇게 그물망들 있잖아요. 재활용 그물망, 재활용 센터, 이렇게 아파트 경비원들이 저기 하는 재활용 하는 데들, 그다음에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또 그런 데들 다 만나보면서 어떻게 전단지를 다 잘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강남부터 다 돌아가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진짜로 쓰레기통 막 뒤지고요. 막 전단지를 다 네. 주워오기 위해서. 네. 그 집이 한 집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냐면요. 그 정보가 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치킨집 정보가 있으면은 네. 그 사람한테 정보가 다 있는 거고요. 그거 하나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네.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상미당이라는 빵집이 있는데 네. 그 빵집 그 정신이 이거예요. 빵을 아무리 수백만 개를 만들었어도 고객은 빵 한 개로 평가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정보가 많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강남부터 근데 전국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강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 네. 쓰레기장, 그 분리수거 하는 데를 다. 네, 오피스텔 뒤지고 오피스텔 그 저기 어디냐 경비 아저씨들 그다음에 청소부 아주머니들한테 바카스 사주면서 언제 이런 게 수거되는지 하면 다 알려줘요. 처음에는 잡상인들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러더니 그 청소부 아줌마한테 얘기를 하죠. 저희 서비스가 잘 되면 이런 전단지가 많이 없어질 수 있으니 청소가 네. 양이 준다. 청소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했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새벽 3시에 각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화물 엘리베이터를 다 모여서 한 새벽 4시쯤에 이게 지하 2층에 있는 재활용센터로 모여서 새벽 한 5시쯤에 차가 와서 가져간다. 거기까지 그 시간. 그렇죠. 4시에서 5시 사이에 제가 이제 딱 투입이 돼서 싹 가져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가져오면 그걸 갖고 데이터에 넣는 거예요? 네, 또 스캔해가지고 넣고요. 우리 근데 설 대표님은 우리 신랑이 이제 저런 걸 한다고 하셨을 때 네.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다녔어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지금도 너무 고마운 게, 그 그 장인어른을 만나러 가면 장인어른이 이만큼씩 모아서 저한테 이렇게 주세요. 계속. 지금도. 네, 지금도 그러세요. 그럼 지금도 아직도 누락되어 있는 전단지가 그 업체가 있나요? 아, 그럼 많죠. 그 치킨집이나 중국집은 개업, 폐업, 전업이 굉장히 잦잖아요. 그래서 네.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넣다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이렇게 속도가 난다. 뭔가 이제 내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됐다. 좀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강남을 일단 하는 거는 사람들이 강남만 하면은 전국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시지만 일단 저도 방법을 모르니까 네. 하는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강남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네. 어떤 집은 들어가 있고 어떤 집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맞아요. 안 주순 집은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안 넣어주냐. 그래서 무료니까 보내달라고. 그래서 넣어줬어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집에서는 아저씨는 그 사장님은 스마트폰을 안 쓰시니까 그 당시에는 2010년도였으니까 모르지만 그 집 아들내미 딸내미가 배달의 민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배달 사원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왜 빠져있냐 연락이 오게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계속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가 시작이 된 거죠. 와. 네. 그러면 지금 그 어플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네.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누적 다운로드 한 600만 건 정도 600만 됐어요. 원. 이제 정말 1000만 건 되는 거는 뭐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성취자나 뭐 분들이 어떻게 그럼 수익 창출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하시죠, 그죠? 저도 궁금해서 처음에 여쭤봤어요. 직접 말씀 좀 네. 부탁드리죠. 금액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한다는 것만. 아, 또 금액 알면 또 다 할 것 같아서. 뭐 그럼 배달의 기수, 배달의 아저씨, 배달의 아줌마 또 막 나와요. 또. 다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수익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쪽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은 사용자들이 많아져야지만 그렇죠.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러면 네, 아예 돈을 못 벌렸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집에. 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정말 앞날이 깜깜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쓰셔도 여러분들 돈 안 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 10,000원이라도 결제하시고 그걸 쓰시는 분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많이 써서 거기에 있는 콜, 전화, 트래픽을 사장님들한테 보내줘서 사장님들한테 실제로 우리 통해서 전화가 많이 가는 걸 증명하고 나서 사장님들이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광고비를 내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숫자를 다 따져봤죠. 그래서 50만 건, 월 50만 건 이상의 전화가 이루어지면은 네. 광고주로 돌아섰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나서 그게 언제까지 돼야 되는지 했더니 그게 한 시작하고 나서 반년 정도 후에 그걸 계산했더니 1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네. 너무 늦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기다렸죠. 그래서 투자를 받고 계속
라면 먹어가면서 와. 기다려가지고 1년 뒤에 하고 나서 사장님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안 믿는 거예요. 예. 무슨 스마트폰 통해서 전화가 오냐. 네. 그리고 설령 오더라도 믿기 싫은 거예요. 돈 달랄까봐. 맞아. 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이제 설득을 해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장님들한테 가서 사기꾼 얘기도 듣고요. 네, 그전에는 온라인에서 오면 사장님들 굉장히 괴롭혔던 영업사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제 치킨집이나 뭐 중국집 사장님들 친척 있으면은 그러겠지만 맨날 와서. 네, 맨날 오고 전화로 맨날 영업을 해요. 전화로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전화로 막 그 영업을 하니까 사장님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 직접 가서 영업을 뛰어요. 얼굴 보고 사장님들하고 인사 나누고 그다음에 계약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사실 또 지금 이 김홍진 대표 스타일이 네. 이게 사실 디자인잘하게 생긴 스타일이지 네. 이게 또 이렇게 영업하러 직접 만나면 약간 사기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여기다 개랑 한 번만 입으면 그러니까, 뭐 돌을 아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수익으로 네. 그러면서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고. 나고요. 와,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우아한 형제들을 만들어주신 우아 언니들의 대표 우리 설 대표님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우한 언니들은 또 어떤 네. 네, 우한 언니들은 지금 창업한 지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임대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예, 임대료는 일단 제가 신랑이 대신 내고 네,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게 있으니까 이제 네. 또 네. 살짝 기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워크숍도 같이 갑니다.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저희는 엄마들의 놀이터라는 어플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기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의 고충들을 그냥 몸소 느끼고 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인데 주변에도 지금 제 나이 또래에서는 아이들이 한창 크고 있거나 이제 뭐 낳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증도 많이 빠지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 엄마들만을 타겟층으로 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예, 몇 달 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우. 아니 이 자리에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남자보다 훌륭한 분은 여자라고 진짜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내조가 나오기 맞아.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이게 얼굴 보면 여성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어떤 여성이 되라고 좀 한마디 메시지 좀 우리 꼴통쇼에서 많이 네. 들을 수 있는 네. 멋진 이야기 한번. 어떤 부탁드릴게요. 여성이 되라고. 네. 자기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설봄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꿈을 한 가지씩은 꼭 가지고 계셔서 그 시기가 언젠가는 꼭 온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그늘에서 숨지 마시고 아이들 그늘에서 숨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나중에 내 이름을 걸고 뭔가 하나는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하나씩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그러면 이제 좀 개인적인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거고 네. 어떤 내조를 해라.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내조를 해라. 이런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네. 얘기해 주신 거고 이제 만약에 결혼 생활을 네. 또 앞으로 꿈꾸는 네, 친구들에게도 해야 되니까, 한번 네. 얘기해 주신다면. 이건 남자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요. 네. 그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할 거면 세 가지 말씀하자면 네. 첫 번째 네. 해요. 네. 그 여자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설 아닙니다. 대표님이. 이건 남자분들이 말씀을 그럼 해주셔요. 두 분 다 말씀하세요. 우리 자, 김 그럴까요? 대표님부터. 어차피 지금 요거 네. 저는 그 남자분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일단 남자분들이 어디 가서 술자리에 가서 자기 여자친구나 와이프 얘기할 때 걔는 말이야 이런 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개야. 호칭이 개야. 그걸 항상 걔잖아요. 네. 걔는 그런 것도 몰라. 걔가 저번에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름을 얘기하거나 내 와이프는 내 여자친구는 보미 씨는 이렇게 보미 씨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남자랑 여자는 부부는 거울인 것 같아요. 먼저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가서 용돈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며칠 뒤에 우리 엄마가 용돈을 받아요. 근데 여길 줬는데
저쪽에서 그렇죠. 받아. 근데 난 줬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다시 한번, 예. 그때는 개라고 부르세요. 알겠어. 개는 말이야. 예. 받으면 오질 않아. 그거 진짜 개야, 그거. 예. 네.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서운하게 한 거 그런 미묘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걸 느꼈으면은 며칠 뒤에 반드시 돌아와요. 예, 뭐 반찬 이상하다거나 뭐 그런 걸로 돌아와요. 그래서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저희 와이프가 이제 먼저 하자고 그랬는데 결혼하면서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서로 존댓말을 쓰고 있는데. 사모님이 먼저 결혼하자고 그러셨어요? 제가 아니, 이제 결혼하자고 했는데 존댓말을- 존댓말을 먼저 쓰자고. 결혼하자고는 결혼하자라는 말은 예, 김봉진 씨가 먼저 하셨지만 그걸 종용한 건 접니다. 네. 종용한 거네. 네. 오케이. 근데 서로 존댓말을 쓰면서 존중해주는 게 정말 서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이 이제 8년 차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정말 좋은 부부관계는 뭐냐면요. 한 몇 시간이고 계속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고, 뭐 능력이고 이걸 떠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이고, 그냥 아무 주제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남자들도, 여자들하고는 자기 와이프하고는 수다쟁이가 좀 돼야 돼요. 예, 그러면은 정말로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마디 하시죠. 네. 뭐 이렇게 계속 한마디를 아니, 하고. 이제 아니요. 우리 남편 얘기만 들었어요. 오케이. 네. 얘기했다시피 대화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예. 여자들, 아내 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하는 얘기를 또 잘 들어주면 대화는 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얘기만 전달하려고만 하다 보면은 그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라도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는 들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그 노력을 분명히 알아줍니다. 내조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자신감을 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 사람이 특히 자기 와이프면은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좀 많이 귀 기울여 들여주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큰 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자, 우리 오늘 7회 꼴통 마스터 우리 김봉진 대표 그리고 설보미 대표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꼴통쇼 7회 우리 김봉진처럼 그려라. 네. 제가 그려라라는 주제로 했는데 혹시 좀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김봉진처럼 주서라. 아니, 전단지. 뭘로 할까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주서라?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7회 꼴통 마스터 오늘 김봉진 대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과감하게 본인이 또 진정한 꼴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해주신 꼴통 챌린저 분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디 계시는지 나와주십시오. 예,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이 아니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위치 좀 찾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름은 여기는 또 노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괜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오조의 마법사 윤종원입니다. 윤종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와. 본인 또 소개를 또 아주 거창하게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을 윤종원님. 사랑하는 예, 윤종원입니다. 오조의 마법사? 네. 오조의 마법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오지의 마법사는 제가 꿈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5조 달러를 모으는 게 꿈입니다. 5조 원이 5조 아니고 달러면 5조 달러? 얼마입니까? 5천조? 5천조. 대한민국이 지금 자, 1년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뻥치는 방송, 이런 방송 안 됩니다. 야, 5천조. 대한민국을 지금 한 10개 정도 살 수 있는.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또 오늘 도전하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어제부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네. 작년부터 좀 집안 사정도 조금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지금 부모님이 하시던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신데요. 어머님이 하시던 커피 사업이 좀 안 돼서 제가 그 사업을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제가 돈 버는 것도 좀 드리고 해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됐는데 그게 잘 안 되다 싶어서 좀 잘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커피 관련된 그 사업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좀 제가 특허도 하나 취득을 했습니다. 예. 커피 관련된 거 어떤 특허냐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커피 머신을 만드는 데가 없거든요. 네. 다 수입이고 한데 그래서 보통 커피 드실 때 한 2,000원짜리 드실 때도 맛있고 5,000원짜리 먹었는데도 맛이 없는 데도 있으시잖아요. 네.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주는 데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특허 나온 거는 제가 그 각자의 유니크한 맛을 선택을 통해서 저희 기계가 원두가 다 각자 있는데 거기에서 원하시는 맛, 취향이나 향이나 그런 걸 선택하시면 그대로 블렌딩 돼서 나오는 기계를 4월 15일 날 이번에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개발은 하셨나요? 기계? 예, 기계가 지금 있고 양산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양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제가 돈이 없어서. 네. 그 양산하는데 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아,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일단 특허를 취득했다는 예, 게 일단 그래서- 축하할 일이네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쭐게요. 예. 그럼 본인은 어떤 회사에 다니셨던 거예요? 저는 삼성 쪽에서 삼성 일을 조금 했었습니다. 정식 삼성 쪽에서 삼성 일을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삼성 쪽에서 현대 일을 하시면 그건 네, 큰일 나는 삼성 거죠. 제가 IT 스파이가 쪽에서 산업 스파이. 그러니까 제가 IT 쪽에서 웹 솔루션 개발 쪽에서 솔루션. 예, IT 쪽에 있다가 있다가 어찌 보면 지금은 예. 뭐 그쪽의 일이 원래 본인이 하고 싶으셨던 예, 일인데 맞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하셨던 예. 커피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처럼 기계를 만들어내시는 아니요,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그냥 도소매 하시는 그러니까 매장에 납품을 커피 그 예, 원두와 맞습니다. 예. 그거를 하시다 저희 집안이 원래 커피를 조금 좋아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셨었는데요. 그게 조금 좀 사기라고 하기도 그런데 좀 돈이 좀 많이 좀 이상하게 돌아서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져서. 예, 어려워져서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찰나였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그래서 부모님 사업을 많이 좀 일으켜 볼까 해서 제가 커피도 좋아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올해 그런 나이가 것도 어떻게 되세요? 제 36살입니다. 36. 결혼하셨어요? 예, 애가 둘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긴장을 많이 하세요. 네. 긴장되죠 사실- 지금. 하나 예. 지금 옆에서 자꾸 만지니까 더 긴장되는 거예요. 자꾸 나도 네가 만지면 긴장돼. 긴장돼. 막 때릴까 봐. 네. 아니 아까 1시간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럼요. 그 우리나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10조라고 합니다. 10조.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현재 커피 시장이 4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6조의 시장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네요. 엄청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커피 소비율이 몇 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죠? 10위래요, 10위. 12.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6조를 전부 다 흡수하실 분이세요. 6조를 흡수하려면 요즘 6조를 여기 단추 2개로 그렇죠. 흡수하면 네. 되는군요. 가슴 되게 넓으십니다. 쉽구나, 네. 6조가. 3개, 8조, 뭐, 네. 그래서 이번에 회사를 그래서 조그만 회사를 저희 집 근처에 한 10평짜리 사무실을 하나 다시 내겠습니다. 예. 직장을 그만두고 내면서 이제 김 대표님이랑 이제 설 대표님 두 분 이제 나오신다고 해서 네. 제가 이제 앞으로 하는 사업이 참 어렵거든요. 제가 처음 그렇죠. 또 사업이라는 이제 거를 직장 해보는 생활하다가. 거고, 예, 좀 두렵기도 하고 사실 이걸 어떻게 사람 각자의 입맛대로 제공을 하는 방법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아직도 좀 답이 없거든요. 아직 뭐 해서 망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망해본 적은 그냥 저희 집안이 예전에 그 아버님이 그 벽돌 공장을 하셨었어요. 예, 아니 그래서 본인이 제가 망한 거는 없죠. 망한다며 오세요.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출발하는. 예, 제 첫 출발 네. 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이게, 땀납니다. 네. 물 좀 주세요. 옥수수 드시고. 어떻게 좀 들으시면서 김홍준 대표는, 네.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아이템이 될까요? 아니고 질문을 정확하게 한번 그러니까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요. 네. 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커피 맛을 제공을 하고 싶다. 네. 이런 컨셉으로 저희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럼 사람들은 근데 아직도 매장에 가시면 내가 원하는 맛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하는 데가 그냥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아메리카노요. 그냥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뜨거운 드시고. 거요. 네. 이렇게.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떤 컨셉이나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사업을 만드는 창업자들은 예. 저도 그렇지만요. 네. 약간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그 광고 모델을 가지고 사장님들한테 나갔을 때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전화가 오면은 그 건당 수수료를 받겠다.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네. 100건 오면 100번 내면 되고 한 번 오면 한 번만 내면 되니까요. 근데 사장님들은 좀 편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정액제로 됐으면 좋겠다. 근데 몇 통이 오더라도. 그렇죠. 실제로 원래 받았던 것보다 더 비싸도 상관없다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업은 고객들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커피숍을 왜 가냐 그러면은 커피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요. 여러분 커피 맛 때문에 커피숍을 가시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얘기하러 가고 맞아요. 저기 하러 가잖아요. 카페베네가 성공한 이유는 콘센트가 많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커피가 맛있기 때문이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 노트북 가져가서 예. 그거부터 가잖아요. 카페벤에 가서 커피부터 주문하나요? 콘센트는 자리 문자 확인하잖아요. 없으면 다른 데 가잖아요. 맞아. 고객이 원하는 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요.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쓰레기통 네. 뒤지듯이. 이야기를 듣고서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디자인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게 사람들이 다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르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방석을 만들었는데, 방석을 접어서 베개로 쓰기도 하죠.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고객들은 전혀 다른 유형으로 그것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관찰을 계속 하시고요.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나 저기의 사물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커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정의를 내려보시고 혼자서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 답을 찾으시면은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 예를 들면 네. 저도 저희 친구가 이제 천안에서 유명한 커피숍을 하는데 네. 이 친구가 커피를 2년 동안 공부하고 왔어요. 너무 맛있는 커피숍을 찾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속에 있는데 야 저한테 찾아왔어요. 영서가 왜 안 될까?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야, 이 새끼야. 안 되지, 이 새끼야. 왜 그러냐. 야, 산속에 온다는 건 뭐야? 불륜이잖아, 이 새끼야. 룸을 만들어, 룸을, 이 새끼야. 룸을 다 만들었어요. 대박 났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커피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남의 시선을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좀 이렇게 제가 좀 그러니까 지금 맞아. 네. 이게 아니, 나부터도 불량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그렇지. 나보고 네. 무슨 입맛의 커피를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당장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빨리 지금 커피 나도 지금 목이 막 메이는데 왜 미국 애들이나 외국 애들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유를 할래요, 두유를 할래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거는 뭐 얼마 넣어주세요, 뭐 계피가루 넣으실래요, 뭐 할래. 이거 우리 복잡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특허 나오신 게 뭐 이게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봉진 대표께서 네. 우리 윤정원 챌린저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미션을 주시면 네. 됩니다. 오케이. 콜토 미션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사업은 처음에 준비했던 사업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90% 이상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요. 첫 번째 사업에서 쓸모 있는 것들 하나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커피 머신을 만든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원하니까 사장님들이 원하는 거는 각각에 맞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 머신 중에 가장 저렴한 커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본적인 거는 커피 머신을 만드는 공장 라인을 다 알고 있고 설계하는 방법, 유통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구를 할 때 피버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쪽 발을 그냥 두고서 이렇게 농구공을 이쪽 저쪽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피버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에서 그걸 다 버리지 마시고요. 계속 현장에서 보시면서 한쪽 발만 두고서 계속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보시면은 다른 방법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사업은 대부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그 방법을 찾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안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두고 가실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션 한번 주시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미션을 주실 건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커피숍을 다, 네. 네, 저는 그러면은 일단 꾸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꾸준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대에 있는 카페가 몇 개나 될까요? 홍대 카페가. 네. 지금 가격 되시고요. 한 2, 3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 300개 정도 되면요. 2, 300개 가서 거기에 있는 고객들의 매일매일 한 군데만 가도 두세 군데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세 군데 정도 가면은 100군데 정도면 100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의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0일이요. 네. 하겠습니다. 네. 세 번씩만 아니면은 100군데를 하셔도 되는데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이라도. 처음에 가서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하다 보면 사용자들, 소비자들의 표정들이 더 깊숙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앉아서 네. 사진을. 도찰이죠, 도찰. 도찰. 몰래. 괜히 가서 저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네. 하시던 거 하세요. 여기서 이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 앉아서 그 사람들 과연 어떤 표정으로 커피숍에 앉아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혼자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둘이 네. 와서 어떻게 하는지 시간대에 따라서 뭐 이런 나이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매장에 들어와서 주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을 거고요.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업에서는. 네, 그거를 키울 수 있는 눈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100일입니다. 네. 100일. 100일 동안 언제부터? 매일 그 사진을 올려주세요. 저희 네. 페이지에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사람 얼굴은 그러니까 본인만 다 보시고요. 네. 올려주실 때는 약간 모자이크 처리해서 아, 예. 이게 또 다 초상권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건 좀 조심스럽게 본인만 쓰시라는 거예요. 그 정보로. 아직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이 지금 5월 4일입니다. 네. 지금 저희 녹화한 날이 제가 커피값은 100일 동안 지원해 드릴게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 야.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할 거거든요. 스테이크. 네, 혼자서 하세요. 45,000원짜리로 저는 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사업을 100일 동안 들어가서. 저희 셋이 그냥 꼴통 챌린저로 홍대를 아주 야 대박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오늘 꼴통 마스터가 꼴통 윤정원 꼴통 챌린저에게 3개월간의 야. 매일 커피숍을 다니면서 하실 수 있는 커피값까지도 지원하시면서까지 합니다. 이거 꼴통 챌린저 각오 한 말씀 얘기해 주세요. 네.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오픈캐스트 매일매일 올린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아예 청테이프 줘봐 발라버리게. 아, 제가 지금 식은땀이 막 나가지고요. 예. 앞으로 수갑을 네. 하나 준비해. 수갑을 이렇게. 이게 네. 저기 제 각오는 네. 이제 홍대로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다른 지역도 혹시 안 되는? 어디 왜 또 여기 멀어요? 제 성남 쪽에 아, 살고 성남 있거든요. 쪽에. 그럼 분당 쪽 하세요. 분당- 예, 예, 그래서 분당 쪽에 있는 정자동. 정자동부터 해서 오케이. 그 지역에 있는 분당이 거기도 또 한 요즘- 2, 300개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 다 돌고 제가 매일매일 저희 페이스북 예, 페이지 페이스북 꼴통쇼 페이지 자, 페이지에다가- 감사의 말씀 한마디 감사의 말씀 네, 또 하셔야 돼요. 아유, 제 앞으로 잘하는 모습, 다 잘하는데 뭘 또 잘해요. 다 잘하는 모습,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잘하는 이제 더 안 잘하셔도 돼요. 여러분 잘하는 커피가 모습.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자꾸 너무 더워하는 것 같아서. 네, 잘하는 모습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우리 끝으로 김봉진 대표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끝으로 우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오늘 너무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이 세 가지는 꼭 명심해라. 세 가지요? 네. 원래 세 가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세 가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첫째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까먹고 안 물어봐요. 창업을 할 때 실수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정말 내가 위대한 거를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거 이런 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요.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트러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것을 만들고 세상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아주 작은 것들 있잖아요. 작은 것들을 꾸준하게 발전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찾아 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진짜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바뀌는 것들. 아까 카페벤의 콘센트처럼 한큐철도를 일본 한큐철도가 있는데요. 그 철도의 창업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신발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세계에서 가장 신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신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신발 정리하는 일에만 쓰진 않는다. 그분이 대도식당에 있습니다. 연봉 1억. 네. 지금은 이제 몸이 아파서 퇴임하셨는데요. 여러분 대도식당 아시죠? 거기 유명하게 된 계기가 신발 정리하신 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사소하고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그 안을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서 작은 깨달음들 그 깨달음을 알고 나서 또 꾸준히 하다 보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앞에 있는 것들 그거부터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오! 자, 오늘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꿀통쇼, 오늘 꿀통마스터 김봉진 대표 여러분 만나시면서 정말 우리 우아한 형제들도 잘 돼야 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빨리 배달의 민족 앱을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조